네, 안녕하세요. 안양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과 19학번 4학년 이용훈입니다. 늦었지만 안양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안양대에 입학하고 얼마 안 된 지금 시점에 어떤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활 동안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마침 정말 다행히도 우리 과에는 중국 산동대학으로 교환학생을 보내주는 제도가 있었고, 지난 23년도 가을 학기에 저도 운 좋게 중국 산동대학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산동대학 교환학생 파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교환학생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또 산동대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 오늘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 대학 생활에 좋은 자극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산동대에서의 행복한 기억을 다시 한번 꺼내볼 생각하니 신나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산동대학교 파견 교환학생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산동대학 교환학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 눈썹과 코스염이 왜 이러냐고요? 재미있죠?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라고 한번 설정해봤습니다. 중국 하면 또 빨간색이죠? 네, 먼저 산동대학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동대학교는 캠퍼스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게 될 캠퍼스는 중심 캠퍼스입니다. 산동성의 성도인 제남시에 위치해 있고요. 1901년에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파견 시기는 3학년 2학기에 가고요. 네, 로고를 보시면은 태산의 산과 이제 서해 황해의 바다의 자를 형상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은 안양대학교에서 3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1, 2학년 4학기 총 평점이 3.0점 이상인 자만 지원 가능하고요. 즉 3학년이 해당되겠죠. 중어과로 온 전과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중어과에서 다른 과로 전과 나간 학생은 지원 불가능하고요. 편입생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결격 사유,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어야겠죠. 네, 그리고 교환학생은 학기 9개 이수자로 귀국 후 안양대학교 전공 18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 전 작성한 학과 서약서의 내용을 어기거나 산동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못하여 학사지원과와 국제교류원의 전공학점 인정 요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이수자인 교환학생도 성적 15%에 해당하는 학생은 성적 장학금 지급 대상이니 산동대학에서 수업과 시험에 성실히 임해야겠죠? 놀 때는 화끈하고 신나게 놀되 성적도 챙겨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산동대학교 국제학생 수료 기준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견 교환학생은 안양대에서 장학금도 지급이 되는데요. 국제화 장려 장학금 100만 원과 교환학생 장학금 165만 7,500원으로 총 265만 7,500원의 장학금을 지급받습니다. 국가 장학금이나 성적 장학금 및 기타 장학금 수혜 내역과는 상관없이 지급되는 장학금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직전 학기 성적이 2.5점 이상이어야 지급 가능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해당 금액은 23년도 파견 당시 기준으로 매년 장학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교환학생 준비는 3학년 1학기 때 교환학생 모집을 하고 합격자가 나오겠죠? 네, 합격자는 7월부터 비자 신청을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각종 서류를 준비한 뒤에 2학기 딱 시작하면 출국하게 됩니다. 준비할 서류가 보시면 굉장히 많죠? 나중에 준비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조교님 안내에 따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3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가실 때는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한 내용이고요. 캡처나 사진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은 학칙이나 과칙의 변경, 그리고 산동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다 찍으셨나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산동대학에 도착하면 수업을 받게 되는 국제교육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수업 방식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먼저 반배정이죠. 가자마자 하는 건 중국 도착 후 학기 개시 직전에 분반을 위한 레벨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성적에 따라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배정되고요. 초급반은 HSK 1급에서 3급 난이도, 중급반은 4급에서 5급, 고급반은 6급 이상의 난이도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모든 수업은 중국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적어도 HSK 4급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최대한 중국어를 공부하고 가는 걸 권장합니다. 네, 수업은 매일 4교시씩 진행하는데요. 한 교시는 40분 동안 수업합니다. 점심시간은 2시간 20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점심 먹고 낮잠 자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수업은 밤마다 개설되는 과목이 다르지만 크게 찡두, 종합수업, 2시에 독해 장문 수업, 거의, 회화 수업, 팅리 수업, 청해 수업이 있습니다. 중국어 수업 이외로도 선택 과목, 우리나라로 치면 교양 과목이겠죠? 예, 종이 자르기나 중국 문화 체험 등 중국 문화를 경험하고 더 많은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선택 과목들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작년 산동대학 국제교육원 수업 시간표고요. 보시면 1교시부터 10교시까지 있고, 네, 밤마다 개설되는 과목이 다르고 또 시간표도 다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예.山동대학교 국제교육원 성적 산출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요. 크게 출석 점수, 태도 점수 3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로 성적을 측정합니다. 다만 기말고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기말고사는 출석률이 70% 미만일 시 기말고사에 응시할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런 경우 기말고사를 응시하지 않은 경우 수료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양대학교에서 전공학점을 인정받으려면 산동대학의 성적표와 수료증이 필요한데요. 수료증을 받지 못하면 전공학점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너무 따분한 이야기만 했을까요, 제가?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재밌어할 만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러 떠나보겠습니다. 예, 처음 출국할 때 저는 중국에서 살아본다는 마음이 너무 설레면서 저 혼자 가는 학생 중에 남자였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는데요. 산동항공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같이 갔던 친구들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 어색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보고 싶네요, 지금은. 예. 산동대학교에 초반에 도착하면은 너무 어색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곳은 어디지? 이건 뭐 하는 거지?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랬던,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산동대학교 처음 도착했을 때 등록하던 날인데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다들 녹초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절차 마치고 송 교수님이 아래에서 저희 찍어준 사진이고요. 또 학교에서 저희 교수님이랑 임직원분들 식사 자리에 또 함께 가서 이런 사진도 찍었습니다. 송 교수님이랑 같이 첫날 먹었던 저녁이고요. 학식인데 이 교자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가시는 마지막 전날 이렇게 학생 식당 4층에서 이렇게 돌려서 음식 먹는 형식의 시스템의 식당에서 식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 하면은 아무래도 맛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죠. 저 같은 경우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살아서 살만한 4, 5kg가 쪘습니다, 중국에서. 네, 제가 가장 좋아하던 메뉴인데요. 닭고기 덮밥인데 이렇게 3개 먹어도 6,000원도 안 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닭튀김 이렇게 덮밥식으로 나오고요. 이것도 2,000원 정도 합니다. 과일도 잘라서 팔기 때문에 이렇게 후식까지 같이 먹기 좋습니다. 이렇게 연꽃잎 쌈밥도 팔고요. 이것도 많이 먹었던 메뉴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헬스 끝나고 늘 이 메뉴를 먹었죠. 식당 가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 접시에다가 음식을 덜어주시고요. 계산은 이 위에 기계가 다 나오진 않지만 카드를 태그해서 계산합니다. 닭 훈제로 이렇게 기름기 쫙 뺀 덮밥이고요. 그리고 중국 하면 또 야시장이죠.
손 교수님이랑 같이 먹었던 취두부인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도 중국 가시면 취두부 한 번씩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창 안에 파를 넣은 요리인데 이것도 맛있었고요. 돼지 뇌를 이렇게 졸인 거는 저는 고치고도 먹지 못할 것 같아서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야시장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틱톡 방송하는 호방한 중국 형님도 보이고요. 마라탕인데 이게 2인분인데 5,000원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마라탕이 그렇게 맵진 않습니다. 이건 가오요비엔이라고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갈비뼈랑 심장 사이의 근막 부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살면서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힘든 건 이 꼬치를 먹지 못한다는 거고요. 라오팡이라는 가게인데 학교 서문 나가면 바로 왼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주 가시게 될 겁니다. 자오미엔 볶음면이고요. 네, 그리고 하이디라오죠. 한국에서 드시면 5만 원 돈 나오죠. 배부르게 먹으면. 중국에선 2만 원 돈 나옵니다. 자주 가셔서 드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일에는 생일 파티도 해줍니다. 우리 시은 친구 생일 때 찍은 사진이고요. 병금 공연도 해주는 지점도 있습니다. 베이징의 하이디라고요. 이건 학교 근처 허거집인데 저 같은 경우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예, 이 토마토탕만 항상 먹었습니다. 찌공바오라는 음식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돼지갈비찜, 찜닭 정도겠네요. 토핑을 골라서 먹는 재미가 있는 음식점이고요. 맛있어서 여기도 자주 가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는 사실 소개할 게 없는데 이 크런치 감자가 한국에서는 안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갓 튀긴 거 먹으면 그냥 일반 감자튀김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그리고 망고가 제 주먹보다 큰데 이렇게 세 개를 사도 6,000원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항상 매일 망고를 먹었고요. 잘라서도 팝니다. 설화 맥주고요. 제가 주량이 맥주 한 캔을 다 못 먹을 정도로 술이 약한데 이거는 도수도 낮고 또 집게도 잘 안 올라와서 중국에서 설화 맥주 이거 한 캔 다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정추절 때 나눠주는 월병이고요. 학교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맛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네, 학교 시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재밌는 게 언제부턴가 저희가 학교 기숙사를 집이라고 칭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시간 지나다 보면 많이 아늑한 집이 됩니다. 기숙사고요. 2인 1실입니다. 23년도 2학기 때 리모델링 됐기 때문에 많이 깔끔하고요. 네, 좀 협소할 수 있지만 또 룸메이트와 이렇게 돈독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에어컨도 있고요. 겨울철에는 난방도 됩니다. 이렇게 주방도 있어서 장본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있고요. 국제교육원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 수업받게 될 건물이고요. 강의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승카이라고 파키스탄 형님인데 저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렇게 또 발표할 때 보이시죠? 제 얼굴 들어가 있는 거. 학교 앞에 이제 기숙사 앞인데요. 공유자전거가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밖에 나갈 때 항상 공유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이용권은 한 달에 무제한으로 타는 게 2,000원 돈이 안 됩니다. 굉장히 싸죠? 학교 헬스장이고요. 있을 기구 다 있습니다. 필라테스도 있고요. 뭐 자전거 타는 그 뭐죠? 춤추면서 타는 거? 그것도 있고. 아무튼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세 달에 한 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학교에 TM마오라는 마트 있는데 이렇게 과자도 팝니다. 보시면 오레오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자인데 딸기랑 녹차 맛 반반 섞여 있는 게 6.8위안이니까 한 1,100원 정도 하겠죠. 학교 출입할 때마다 뭐 학교 정문이든 뭐 기숙사 건물이든 이런 식으로 얼굴 인식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 배달 음식 수거함인데요. 기사님이 여기다 음식을 넣어주시면 우리는 QR코드 스캔하거나 링크 타고 들어가서 열고 받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제 학교 풍경을 좀 살펴볼까요? 기숙사에서 바로 나오면 보이는 풍경이고요. 네, 학교 안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우리 송 교수님이죠. 밤에 기숙사 밖에 나오면 이렇게 보이고, 눈이 오면 학교 운동장인데 이런 식으로 눈사람도 만들고 예술 작품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눈 왔을 때 우리 민주 시은인데요. 눈 오면 이렇게 신나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제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딱 사진만 보셔도 학교 사이즈가 보이시죠? 이 앞에 있는 건물은 인문대학 건물인데 이게 아마 30층까지 있으니까 수공간의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밤마다 나와서 이렇게 운동하고요. 그리고 또 교환학생을 간다는 거는 아마 실컷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하나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이몽골이죠. 내몽골이죠. 이게 우리 친구들 갔다 왔던 사진인데 사막도 너무 예쁘고 밤하늘 별도 잘 보이고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상하이인데요. 예, 와이탄에서 바라본 동방명주 예, 마천루 풍경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요. 다들 여행지 중에 상하이가 가장 좋았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여행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이 재생이 아쉽게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제 인생에서 가장 신났던 하루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면 영상 재생을 해서 이 서커스 진기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한 대당부용원이라는 연못인데요. 어찌나 연못 이 야경을 알록달록하게 잘 해놨던지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병마용인데요. 우리 다 아시죠? 진시황릉 무덤까지 갔다 왔는데 이 인형들이 다 하나하나 다릅니다. 목 기울기도 다르고 눈코입 다 다르고 키도 다르고 손 모양도 다르고요. 정말 진시황릉은 이 흑마법사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꼭 서안 가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루라는 곳인데요. 이렇게 북들이 쫘라락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상하이보다 서안을 더 추천드립니다. 칭따오 맥주 공장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밖 이곳저곳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 밖에 과일 가게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용과 뭐 귤, 샤인머스켓도 엄청 쌉니다. 망고, 사과, 배 잔뜩 사다가 과일 매일 먹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시면 이제 생활용품이나 청소용품 사셔야 되는데 다른 파라고 대형마트 있습니다. 이렇게 마트 아니고요. 과자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다 드셔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개구리 고기도 팔고요. 진짜 안 파는 게 없으니까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인상청이라고 대형 쇼핑몰인데 여러분들 가시면 아마 가장 많이 놀 곳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서울 포장마차, 한국 음식점도 있고요. 밖에서 바라본 인상청입니다. 이게 우리 은진 친구인데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표정이 밝죠. 밤에 가면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근처에 야시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천성광장이라고 이것도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발 뒤로 이렇게 예, 제기를 차십니다. 정말 인생에서 처음 보는 진기한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팽이도 치는데 이것도 영상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광장무도 남녀노소 이렇게 모여서 큰 광장에서 춤을 추는데 김시아 교수님이랑 김혜영 교수님 수업 시간에 배웠던 광장무를 또 눈으로 보니까 정말 재밌었습니다. 표들천이라고 학교 근처에 아름다운 연못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가면 참 좋습니다. 데이트하기에도 좋고 꼭 가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학교 밖에 풍경이 약간 길거리가 어떤 느낌일지 많이 궁금들 하실 텐데요. 보이시는 대로 평범합니다. 그냥 한국이랑 다를 거 없고요. 근데 이제 교통법규를 잘 안 지켜서 이렇게 공유자전거, 띠엔동, 전기 스쿠터, 미니 자동차가 이렇게 같이 달리는 좀 위험하지만 재밌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제남은 미세먼지가 생각보다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 풍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 교환학생을 가면 가장 좋은 건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한국 왔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언젠간 다시 만날 날이 있기를 지금 바라는 심정입니다. 예, 산동대학교에도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어과가 있겠죠? 그 친구들 20명과 우리 친구들 19명 함께 모였던 날인데요.
우리는 한국 과자를 중국 친구들에게 주고 중국 친구들은 중국 과자를 우리한테 주면서 과자도 나눠 먹고 또 중국어로 한국어로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날입니다. 예, 저를 너무 좋아하는 순카이고요. 파키스탄 사람인데 32살입니다. 저가 파키스탄 사람이랑 이렇게 인연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이것도 제가 한국 먼저 가서 이제 승카이가 귀국한 날 저에게 보냈던 영상 편지인데 재생이 안 되네요. 그리고 이제 GMF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복인데 제가 참 좋아하던 동생입니다. 굉장히 순박하고 착한 친구고요. 중국어 교육과 친구입니다.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요. 여기 또 제가 또 소개시켜줘서 이제 같이 간 한국인 친구랑 이렇게 중국인 친구들 같이 회고도 먹었고요. 그리고 또 이 중국인 친구들이랑 눈 많이 온 날 눈사람도 만들고 틱톡도 찍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 와니, 지연 두 친구, 중국인 친구들 제가 소개시켜줘서 같이 천불산 올라갔던 날이고요. 이 거대한 불상은 아마 김시아 교수님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천불산에 이렇게 돈 많이 벌라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불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가. 그리고 여기 갈색 머리는 후간형이라는 친구인데 한국어과 친구고요. 또 한국어 모음 녹음하는 과제가 있어서 제가 또 이 두 친구 지연 완이 데리고 같이 이 과제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저녁 먹고 황문지 먹고 사진도 찍었고요.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입니다. 수업 들을 때. 왼쪽부터 러시아 친구들, 뭐 몽골 친구도 있고요. 가운데는 우리 안양대 친구들이고, 예, 흰색 옷 입으신 분이 선생님이셨고, 승카이, 그리고 하얀색 여기 후드 집업, 오른쪽에 인도네시아 사람이고, 오고 싶네요, 다들. 그리고 기숙사 관리인 아주머니신데, 아이인데, 이제 마지막 날 제가 안양대학교 기념품을 드렸더니 너무 고맙다고 또 저 가는 날 눈물을 흘리셨던 분인데 정말 정 많으시고 예, 재밌으신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실 때까지 계실진 모르겠는데 가시면 제 안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룸메이트가 당연히 있겠죠? 기숙사 생활이니까. 예, 제 동거남인데요. 이 친구도 동서대학교에서 혼자 남자였고 저도 안양대에서 혼자 남자였기 때문에 예, 둘이 참 잘 지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친해진 나머지 저번 주에 또 보러 부산까지 다녀왔네요. 같이 헬스를 하면서 많이 친해졌는데요.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 헬스 선생님이었죠. 그리고 저랑 어찌나 잘 맞던지 매일 새벽까지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안 한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같이 서안도 여행도 다녀오고 같이 황허도 보러 가고 밥도 많이 먹고 정말 지금은 이제 저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저보다 한 살 동생이지만 참 소중한 친구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칭다오에 영사관이 있는데 또 영사관 행사에 초청받아서 우리 지연 완이 친구 데리고 또 제 룸메이트 친구랑 같이 다녀왔을 때 사진이고요. 이 경찰 주재관님이십니다. 가운데 분. 그리고 제 중국 산동 생활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오류미식회인데요. 예, 월요일마다 다들 시간표가 딱 맞아서 월요일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한 그렇게 결성된 예, 월요 미식회입니다. 정말 많은 걸 먹었고요. 정말 처음에는 이제 중국 가서 한 달 살다 보니까 외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예,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한국 음식 찾아다니면서 예, 월요미 식회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가서 사 먹을 순 없다 보니까 이럴 거면은 한국 음식을 직접 해 먹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처음에 삼겹살도 구워 먹고요. 야끼소바도 만들어 먹고 김치 부침개도 만들어서 막걸리랑 먹고요. 샌드위치도 만들어 먹었고 볶음라면도 만들어 먹었고 예, 버터 전복구이, 버터 새우구이 그리고 생새우인데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생새우회가. 이렇게 계란 사라다 샌드위치도 해 먹었고, 토마토도 잘라서 설탕에 찍어 먹고요. 딸기도 먹고요.
그리고 장을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장 보러 가면은 정말 재밌는 게 중국 가지가 말이죠. 제 팔뚝보다 두껍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장 보고 와서 이렇게 해 먹었고요. 이 주방에서 항상 맛있는 거 해 먹고 새벽까지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또 보드게임도 치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정말 재밌게 놀았습니다. 예. 1월 1일 때는 이렇게 떡국도 만들어 먹었고요.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나 장 보러 갈 때 이렇게 줄줄이 소세지처럼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이렇게 MG 샷이죠. 토마토 잘라서 설탕 찍어 먹으면서 놀았습니다. 예, 멤버들인데요. 정말 저 혼자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저를 잘 챙겨줘서 중국 생활 잘 하다 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고 싶네요. 저희 멤버들이고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크리스마스 옷 맞춰서 방 잡고 다 같이 놀고 롤링페이퍼 쓰고 마피아도 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다음에 1월 1일 때 이렇게 또 폭죽놀이도 했고요. 이 친구들이랑 예, 귀국하는 날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예, 보고 싶네요, 다들. 그리고 이 친구들이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하늘 아래 태산, 티끌모아 태산의 그 태산을 야간에 직접 올라갔던 기억인데 태산 입구고요. 중간 지점에서 사진 한 장 찍었고 중화 태산이죠. 네, 이 사진으로는 안 담기는데 계단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또 사진도 찍었고 이게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누워서 밤하늘을 봤는데 이때 별똥별도 봤고 태산 갔던 기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이 이 친구들이랑 누워서 밤하늘 바라봤던 이 풍경을 절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상태가 말이 아니죠. 찍었던 사진이고요. 정상입니다. 그리고 일출 기다리는 사진인데 아쉽게 이날 날씨가 안 좋아서 일출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출 기다리는 모습들이 다 너무 귀엽죠? 예, 그리고 일출 기다리면서 또 찍은 사진이고요. 해는 보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냥. 예, 그리고 이제 막바지로 가는데요. 귀국할 때 정말 그 아쉬운 마음이 또 떠오르네요. 이렇게 같이 남아있던 친구들인데 외국인 친구들이랑 부산에서 온 사람들 승카이랑 같이 마지막 날 찍은 사진입니다. 저와 함께 귀국했던 멤버들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 그리고 인천공항 도착해서 찍은 사진인데 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비행기에서 참 울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이 친구들 또 다시 못 본다고 보려면 볼 수 있지만 또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니까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또 너무 아쉽고 보고 싶을 것 같아서 비행기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 같이 사진 찍었고요. 너무 보고 싶은 얼굴들이네요. 예, 제가 준비한 사진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예, 조교실로 전화를 하시거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학교에서 보내주는 교환학생 말고도 유학을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교육원에서 보내주는 이 베이징 어원대 유학 연수 프로그램인데요. 매년 가을 50명 파견해 줍니다. HSK 4급 이상의 성적이 필요하고요. 매달 생활비가 나옵니다. 다만 이 CSC 프로그램인데요. 이 생활비가 나오는 거는 하나가 선정이 되면은 나머지 두 프로그램은 같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또 산동에서 중국 생활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한 학기 더 있고 싶어서 지원을 했더니 또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가을에 또 베이징 어원대로 유학을 가게 되고요. HSK 장학생이나 공작원 같은 경우에는 또 석사, 박사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나오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CSC 프로그램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할지 잘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산동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못 가는 인원이 있다면 이런 기회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또 교환학생 가시기 전에 중국생활 미리 하고 싶다는 분은 이 프로그램 이용해서 먼저 다녀오시거나 산동대학 갔다 와서 또 중국을 다시 가고 싶은 분들도 이 프로그램들 이용해서 가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꼭 원하시는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